안녕하세요. 갈대 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엄마, 그 미친년 나갔어? 김순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제 등 뒤에서 울린 목소리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아들 이지연의 것이었다. 순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울렸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최고층 특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빽빽한 빌딩 숲이 노을에 젖어들고 있었지만 순정의 세상은 이 병실 침대 앞에서 멈춘 지 오래였다. 침대 위에는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이지연이 누워 있었다. 3년하고도 2달 전 빗길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 지연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다. 식물인간,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이제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다. 하지만 순정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남대문 시장, 그 치열한 바닥에서 40년을 버티며 순정네 칼국수를 서울 제1의 맛집으로 키워낸 억척어멈 김순정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포기란 없었다. 지환아, 방금 내가. 순정에 떨리는 눈동자가 아들의 얼굴을 향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흐릿했던 초점이 어머니의 얼굴을 정확히 담아냈다. 엄마.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였지만 분명한 엄마라는 부름이었다. 지환아. 내 아들, 정신이 들어. 세상에, 하느님, 부처님. 순정이 오열하며 아들의 깡마른 손을 붙잡았다. 차갑기만 하던 아들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미약하게나마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엄마, 울지 마. 시간이 없어.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 여자, 최서아, 나갔냐고. 내 안에, 서아? 방금 커피 사러. 어머님 드시라고. 순정은 혼란스러웠다. 며느리 최서아, 지연이 쓰러진 지난 3년간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곁을 지킨 천사 같은 아이였다. 명문가 집안의 딸이었지만 교양 있고 겸손했으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시어머니인 순정의 손을 잡아주던 고마운 며느리였다. 그런데 3년 만에 깨어난 아들의 첫마디가 자신의 아내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어디 갔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니. 지환아, 그게 무슨. 엄마, 잘 들어. 나 사실 몇 달 전부터 듣고 있었어. 뭐라고? 몸은 못 움직였는데 귀는 열렸어. 다 들었어. 저 여자랑 박태민, 그 두 사람. 박태민. 그 이름이 나오자 순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박태민은 지환의 중마고이자 지금 순정네 칼국수의 모든 실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아들 대신 순정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던 듬직한 청년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환아, 서아랑 태민이가 뭘. 나 일부러 그런 거야. 사고, 그 두 년놈이 내 차 브레이크에 손댔어. 순정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보험금, 내 생명보험금 노리고. 근데 내가 안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환이 불안한 듯 눈동자를 굴렸다. 이제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 엄마 조심해야 해. 아무도 믿지 마. 특히 그 두 사람. 순정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40년간 피땀으로 일군 남대문 시장의 그 빌딩. 최근 확장을 위해 계약한 2천의 공장 부지.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어머님. 커피 사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서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순정이 가장 좋아하는 원두 커피가 들려 있었다. 순간 지환의 눈빛이 다시 공허해지더니 스르르 눈을 감았다. 언제 깨어났냐는 듯 다시 3년 전의 그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어머님,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안색이 어디 안 좋으세요? 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순정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췄다.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남대문 시장의 매서운 상인 김순정의 얼굴로 돌아왔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현기증이 나서 순정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천사처럼 보이던 며느리의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보였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남대문 시장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수만 명의 삶이 용광로처럼 들끓는 곳. 김순정은 그 심장부에서 40년을 버텨왔다. 순정네 칼국수는 이제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다. 시장 중앙, 가장목 좋은 곳에 우뚝 솟은 5층짜리 건물 전체가 그녀의 왕국이었다. 1층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식당. 2층부터 4층은 전국으로 배송되는 칼국수와 만두. 그리고 비법 육수를 포장하는 거대한 조리 공장이었다. 월 매출은 웬만한 중소기업을 훌쩍 뛰어넘었다. 순정은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날 이후 단 하루도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다. 평소와 똑같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 정각에 가게의 육수통을 확인했다. 어머님, 또 밤새셨어요?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지환이 형 일도 있는데 어머님이 건강하셔야죠. 익숙한 목소리. 순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태민이었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 지환의 가장 친한 친구, 고아나 다름없던 어린 시절, 순정이 거두어 먹이고 입히며 지환과 형제처럼 키웠다. 지환이 쓰러진 후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인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순정네 칼국수의 경영 실무를 도맡았다. 순정은 그를 아들처럼, 아니, 아들 이상으로 의지했다. 태민이 왔구나. 괜찮다. 내일인데. 어머님,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2000 공장 부지 잔금 관련해서 서류 검토할 게 있습니다. 태민이 자연스럽게 순정의 책상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이전의 순정이라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을 맡겼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순정의 눈에는 태민의 그 선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이 보였다. 엄마, 재산 노리고 있어. 지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니다. 그 서류는 내가 볼게. 네. 태민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내가 직접 챙겨야겠다. 40년 내 사업이랴. 아들 저러고 누워있다고 내가 정신까지 놓은 건 아니다. 순정은 태민의 손에서 서류철을 단호하게 빼앗아 들었다. 태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당혹감을 순정은 놓치지 않았다. 아, 하하. 물론이죠, 어머님. 어머님이 하셔야죠. 전 그저 도우려는. 고맙다. 내 마음 잘 알지. 가서 일 봐라. 오늘 육수 나갈 물량 많다. 순정은 태민에게 등을 돌리고 육수통으로 향했다.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이 느껴졌다. 이전에는 든든함이었지만 지금은 칼날 같은 서늘함이었다.
그날 정오, 순정은 가게를 잠시 빠져나와 시장 구석, 허름한 반찬 가게로 향했다. 숙자 언니, 나왔어. 왔나? 숙자네 반찬 주인, 강숙자. 시장 상인들은 모두 그녀를 강여사라 불렀다. 순정과 같은 시장에서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지만 그녀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다. 시장의 털을 잡기 전 그녀는 대한민국 경찰청 강력계에서 20년을 구른 베테랑 형사였다. 두 사람은 반찬 가게 뒤편의 작은 쪽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정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다. 언니, 나 어떡해. 내 아들이 깨어났어. 순정은 지난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아들의 첫마디, 며느리와 친구의 이름,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이라는 끔찍한 단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숙자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순정아, 응. 언니,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살인 미수고 내 재산을 노린 조직적인 사기야. 강숙자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일단 지연이가 깨어난 건 너랑 나, 그리고 하늘만 알아야 한다. 절대로 그년 놈들 귀에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의사한테도 안 돼. 병원에도 아직 말하지 마. 그놈들이 병원에도 손을 썼을지 누가 알아? 지금부터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럼 난 뭘 해야 해? 당장 그년 놈들 머리채를. 증거. 강숙자가 순정의 말을 잘랐다. 내 아들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은 심증뿐이야. 그놈들을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내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강숙자는 자신의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냈다. 손톱만한 크기의 녹음기였다. 이거 형사 시절 쓰던 거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병실이든 가게든 그놈들 목소리로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이건 전쟁이야. 순정아, 내 아들과 내 전 재산을 건.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40년간 칼국수면만 만져온 그녀의 손이 이제는 차가운 전쟁 무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강숙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순정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장일 힘드셨죠? 최서아가 순정을 반갑게 맞았다. 그녀는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연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굳은 팔다리를 정성껏 주무르는 모습은 누가 봐도 효심, 지극한 며느리였다. 그래, 시장이 좀 바빴네. 순정은 애써 피로한 기색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서아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역겨운 연극으로 보였다. 저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인가. 순정은 일부러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고 일 처리하는 것도 힘에 부치네. 서아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순정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는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아니다. 그래도 태민이가 고생이 많지. 이천 공장 일까지 맡아서. 태민 씨야 뭐 어머님이 친아들처럼 키우셨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서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며 지연의 이불을 정리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박태민이 들어섰다. 어머님, 서아 씨, 와 있었습니다. 태민이 왔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순정이 묻자 태민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이천 공장 부지 잔금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인감이랑 신분증이 필요한데 제가 대신 가도 되지만 혹시나 해서요. 인감. 순정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강숙자의 말이 떠올랐다.
놈들이 방심하게 만들어. 내가 완전히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여야 해. 아이고, 내가 그걸 어디 뒀더라. 요즘 정말 정신이 없네. 순정은 일부러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을 본 최서아와 박태민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순정은 소파 쿠션의 그림자 너머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어머님. 서아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저랑 태민 씨한테 그런 중요한 일들을 좀 맡기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은 지환 씨 간병에도 신경 쓰셔야 하잖아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누굽니까? 어머님이랑 지환이 형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 믿고. 순정은 결심했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 내가 내일 가게 금고에서 인감이랑 서류들 다 챙겨다 줄게. 너희가 알아서 좀 처리해 다오. 난 너무 지친다. 어머님. 정말요? 서아의 목소리가 감추지 못할 만큼 격양되었다. 물론이죠, 어머님. 맡겨만 주세요. 태민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고맙다. 너희밖에 없구나. 순정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얼마 후 순정이 잠든 척하자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순정은 숨을 죽인 채 가슴 주머니 속 녹음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봤어? 저 늙은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 태민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게, 깜빡깜빡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네. 우리 아빠가 병원에 손 써둔 게 효과가 있나 봐. 서아가 킥킥거렸다. 아버님. 최 이사님이 병원에 뭘? 저 늙은이 치매 초기라고. 의사 매수해서 진단서 작업 중이야. 인감만 받으면 뭐해. 법적으로 완벽해야지. 성년후견인 신청 바로 들어갈 거야. 성년후견인. 태민이 감탄했다. 역시 서아 씨야. 머리 좋네. 그렇게 되면 순정네 칼국수 명의부터 남대문 빌딩, 이천 공장까지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 관리가 아니지. 내 거지. 서아가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이지환 저거 평생 저러고 누워있을 텐데 저 늙은이가 죽으면 다 우리 차지가 될 거야. 하긴 그때 브레이크만 확실하게 고장냈어도 이렇게 피곤하진 않았을 텐데. 즐기긴 더럽게 즐겨. 이지환. 태민이 침대에 누워있는 지환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시끄러워. 덕분에 생명보험금은 날아갔지만 어차피 푼돈이었어. 진짜는 저 늙은이 재산이니까 내일 인감만 받아내면 게임 끝이야. 소파에 잠든 척 누워있는 순정에 굳게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과 분노를 삼키기 위해 자신의 팔뚝을 손톱으로 찍어 눌렀다. 살이 파이고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가슴 주머니 속 녹음기는 두 악마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소파에서 밤새 웅크렸던 김순정의 몸은 MDF 합판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분노로 하얗게 지새운 밤이었다. 가슴 주머니 속 두 악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저 천사 같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아들처럼 의지했던 청년의 멱살을 쥐고 이 녹음된 내용을 병실에 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이것은 40년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배운 생존의 제일 원칙이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고 상대를 완벽히 제압할 증거 없이는 절대 이빨을 드러내지 말라. 동이 트기 전 그녀는 유령처럼 병실을 빠져나왔다. 신촌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속처럼 불타오르지는 못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남대문 시장. 그녀의 왕국이자 성체였다.
그리고 그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 숙잔의 반찬 가게 뒷방. 언니. 순정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숙자는 이미 끓인 보리차를 내밀었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성공했나? 순정은 말없이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강숙자는 녹음기를 자신의 귀에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쪽방 안에는 오직 보리차가 끓는 소리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최서아와 박태민의 사악한 대화만이 울려 퍼졌다. 브레이크만 확실하게 고장냈어도 의사매수에서 치매 진단서 작업 중. 성년 후견인 신청. 녹음이 끝나자 강숙자는 형사 시절의 그 서늘한 눈빛으로 순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언니, 얘들이 다 자백했어. 내 아들 죽이려 했고, 내 재산 뺏으려고 치매 환자 만들고 있잖아. 순정이 소리쳤다. 강숙자는 찻잔을 들어 차갑게 식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순정아, 법이라는 건 냉정해. 저놈들이 변호사 쓰면 뭐라고 할 것 같나? 술김에 한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잡아댈 거야. 목소리 변조라고 우길 수도 있어. 이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순 있지만 총알은 아니야. 그럼 총알은 뭔데? 물증, 서류, 돈이 오간 내역. 강숙자의 눈이 빛났다. 박태민이 차를 고쳤다는 그 정비소 영수증. 최서아 아버지가 병원에 돈을 줬다는 이체 내역. 그리고 내가 치매라는 조작된 진단서 원본. 이게 총알이야. 순정은 절망감에 무너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지. 그리고 놈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강숙자가 순정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 인감 주기로 했다며. 하지만 그걸 줘야 해. 언니, 미끼를 줘야 고기가 물지. 그 인감을 가지고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봐야 해. 놈들이 그 인감으로 내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그건 살인 미수와 사기 모해에 더해 사문서 위조와 횡령이라는 또 다른 범죄가 추가되는 거야. 우리는 놈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하나 엮어서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야 해. 강숙자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다. 순정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미끼로 쓰는 기분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강숙자가 덧붙였다. 놈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내가 치매라는 걸 공공연하게 만들어야 하거든. 오늘부터 넌 정말로 정신 나간 노인네 연기를 해야 해. 그 말은 순정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남대문 시장의 철의 여인 김순정이 치매 연기를.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날 오전 순정네 칼국수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붐볐다. 순정은 멍한 표정으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사장님, 21,000원인데 왜 10,000원만 거슬러 줘요? 21,000원? 미안해요. 내가 잠깐. 순정이 허둥지둥 돈통을 뒤졌다. 손님은 짜증을 냈고 주변에 시선이 쏠렸다. 바로 그때 박태민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요즘 통기력이 없으셔서 제가 잘못 봤네요. 여기 거스름돈입니다. 태민은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순정에게는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주변 상인들에게는 똑똑히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잦네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순정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강숙자의 말을 떠올리며 힘없는 노인처럼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태민아. 내가 정말 정신이 없나 봐. 시장의 오랜 상인들, 건너편 옷가게의 박 사장, 옆집 떡볶이집의 영희 씨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양반, 진짜 안 좋나 봐. 하긴, 아들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제정신이겠어. 태민이 저 총각 아니었으면 저 집 벌써 망했겠네. 박태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정을 부축해 안쪽 방으로 밀어 넣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순정은 보았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최서아가 나타났다. 평소 병원에만 있던 그녀가 시장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베이커리에서 사온 비싼 빵과 과자 상자가 수십 개 들려 있었다. 어머님, 드시라고 사온 건데 이웃분들이랑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서아는 환한 미소로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이 빵을 돌렸다. 아이고, 사장님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네. 천사야, 천사.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서아는 손을 내저으며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너무 힘드셔서 남편 걱정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죠. 여러분이 저희 어머님 좀 잘 좀 챙겨주세요.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완벽한 연기였다. 이상한 행동. 그 단어는 상인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김순정은 이제 아픈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천사 며느리와 그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정은 태민과 서아를 2층 사무실로 불렀다. 두 사람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순정은 40년 손때가 묻은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노스의 인감 도장과 강금 동사무소에서 떼온 인감 증명서 몇 통을 꺼냈다. 태민아, 서아야. 순정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2천, 공장, 잔금, 치르는 거. 너희가 좀 맡아다오. 변호사 만나서 법인 전환하는 것도. 나는 이제 힘이 붙여서 못하겠다. 그녀가 인감 도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청춘, 땀, 눈물, 그리고 40년의 역사가 응축된 왕국의 옥새였다. 어머님, 맡겨만 주십시오. 두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순정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그래, 가져가라. 그 옥새가 너희의 단두대가 될 것이니. 인감 도장을 받아든 박태민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씨, 그럼 일단 내일 변호사 만나기 전에 한남동 내 오피스텔에 들러서 관련 서류들 싹 챙겨갈게요. 거기 준비해 둔 자료들이랑 합쳐야 하니까. 그래요. 태민 씨, 꼼꼼하게 해요. 이제 정말 다 우리 거니까. 한남동 오피스텔. 순정의 귀가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오피스텔. 순정은 자신의 낡은 트럭을 몰고 그곳에 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강숙자가 자신의 낡고 평범한 승용차로 그녀를 태우고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다. 저기야. 강숙자가 턱짓으로 입구를 가리켰다. 박태민이 저런 데 살고 있었다고? 순정은 믿을 수 없었다.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곳이었다. 내가 어젯밤에 좀 알아봤지. 강숙자가 차갑게 말했다. 내 가게에서 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유령회사 하나 만들었더군. 식자재 납품 단가 부풀리고 유통 과정에서 빼돌리고 내가 아들 병수발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그놈은 내 돈으로 여기서 왕처럼 살고 있었던 거야. 순정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들처럼 거둔 아이가 아들의 목숨뿐 아니라 제 어미의 등골까지 빨아먹고 있었다.
오전 10시. 드디어 박태민과 최서아가 오피스텔 정문으로 들어갔다. 어제 받아든 인감도장을 들고 변호사를 만나기 전 서류를 챙기러 온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듯 보였다. 30분, 아니 20분. 강숙자가 시계를 봤다. 그 정도면 서류 챙겨서 나올 거야. 그럼 그 뒤는 우리 차례지. 예상대로 20분쯤 뒤. 두 사람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떠났다. 지금이다. 강숙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건물 경비원에게 다가가 낡은 경찰 수첩을 슬쩍 내밀었다. 수고하십니다. 서초경찰서 강숙자입니다. 실종 아동 관련해서 탐문 수사 중인데 702 호박태민 씨 댁에 잠시 협조 좀. 경비원은 10수년 전 사진이 박힌 낡은 수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넙죽 고개를 숙였다. 아, 예, 형사님. 702호요. 강숙자는 순정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702호. 강숙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 꾸러미를 꺼냈다. 형사 시절 불법업소 급습할 때 쓰던 솜씨였다. 디지털 도어락의 커버를 벗기고 몇 번 만지작거리자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언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사람 살리자고 배운 기술이야.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었다. 냉기마저 감도는 비싼 대리석, 바닥, 거대한 통창, 고급 가구들. 시간 없어. 흩어져서 찾아. 순정은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강숙자는 침실로 향했다. 순정은 책상 서랍을 닥치는 대로 열었다. 온갖 계약서와 명품 시계 케이스뿐. 결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았다. 노트북이 있었지만 당연히 암호로 잠겨 있었다. 순정아, 이리 와봐. 침실에서 강숙자가 불렀다. 붙박이장 깊숙한 곳. 양복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개인 금고가 있었다. 번호를 알 수 없잖아. 번호는 필요 없어. 강숙자는 침대 옆에 있던 묵직한 스탠드 조명을 들어 올리더니 금고의 키패드 부분을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플라스틱이 깨져나갔다. 언니, 이러다 놈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제발 저려서 못해. 강숙자가 부서진 틈으로 손을 넣어 내부 배선을 만지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순정의 눈이 뒤집힐 만한 것들이 가득했다. 순정 F&B 인수 전략이라고 적힌 보고서, 박영자 김순정 성년후 견인 신청 절차라는 제목의 법률 자문 서류, 그리고 스위스은행의 계좌 내역서. 잔고에는 순정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의 돈이 찍혀 있었다. 이 계좌식. 순정아, 저거. 강숙자가 금고 바닥에 깔린 얇은 서류철 하나를 낚아챘다. 차량, 정비, 내역.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찾았다. 정비, 내역서. 사고 발생 이틀 전 날짜. 서울 장안동의 대명 카센터. 정비, 내역, 브레이크 라인 점검 및 오일 교체. 결제자 박태민. 이걸로 되는 거야? 확실하지. 강숙자가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미친 듯이 찍어댔다. 장안동, 대명, 카센터. 저긴 내가 잘 아는 곳이야. 보험 사기 전문으로 내가 몇 번 털었던 곳이지. 당장 가봐야겠어. 이 영수증이 진짜 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의 파손을 의미하는지. 모든 증거를 촬영한 두 사람은 흔적을 지우고 서둘러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신촌 세브란스 병실. 순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천사 며느리 최서아가 돌아왔다. 그녀는 경실에 혼자 남아 지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환 씨, 아직도 이러고 있네.
지겹지도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긴, 평생 이러고 누워있는 게 당신한테는 더 나을지도 몰라. 깨어나면 모든 게 지옥일 텐데. 서아는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평소 서아와 유난히 친하게 지내던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부르셨어요, 서아 씨. 아, 김 간호사. 수고 많으세요. 남편분, 영양제 앰플 새로 처방받은 거 지금 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잠시만요. 김 간호사는 카트에서 작은 앰플 하나를 꺼내 주사기에 담았다. 그리고 지환의 팔에 연결된 정맥주사 IV 라인의 고무 부분에 주사기를 꽂았다. 깨어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지환은 공포에 질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건 처방받은 영양제가 아니었다. 며칠 전 저 간호사가 서아와 복도에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소량씩 투여하면 심장의 무리가 절대 깨어날 수 없게. 그들의 계획은 2중, 3중이었다.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는 동시에 유일한 증인인 자신을 서서히 병사빙스로 위장해 죽이려는 것이었다. 약물이 차가운 감각과 함께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엄마, 엄마, 살려줘. 저녁이 되어 순정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안색은 유난히 더 창백했다. 지환아, 엄마 왔어. 순정은 오늘 확보한 증거물들로 인해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였다. 엄마가 다 찾았어. 그놈들 이제 다 죽었어. 조금만 참아. 아들. 순정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그 순간이었다. 지환의 손가락이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다. 순정은 숨을 멈췄다. 아들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 순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약. 나빠. 순정은 얼어붙었다. 아들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절박한 단어들. 설마, 전현이 간호사까지 매수해서 널. 지환의 눈꺼풀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긍정의 표시였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의 목숨이 꺼져가고 있었다. 김순정의 사무실은 남대문 시장의 심장부. 그녀의 5층짜리 건물 맨 꼭대기에 있었다. 그곳은 지난 40년간 그녀의 전쟁 지휘소였다. 하지만 오늘 그 지휘소는 적들에게 포위당했다. 아들의 절박한 경고를 확인한 순정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당장 그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강숙자가 그녀를 말렸다. 병원 일은 더 신중해야 해. CCTV, 의무 기록, 모든 게 놈들 손아귀에 있을 수 있어. 일단 아들 IV부터 바꿔야 해. 순정은 밤새 강숙자와 통화하며 병원 내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20년 넘게 일해온 수간호사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인 다음날 오전 박태민과 최서아가 들이닥쳤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표정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 뒤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의 부부가 함께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인사 여쭙니다, 사부인. 최서아 아비, 최민준입니다. 옆 사람은 제 안사람, 윤선희입니다. 최서아의 부모였다. 최민준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 전무이사, 최이사로 불리는 자였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사돈 어른들께서 예고도 없이. 순정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침략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민준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으며 입을 열었다. 본론만 말씀드리죠, 사부인. 듣자 하니 요즘 건강이 영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바닥 전체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들 간병에 큰 사업체까지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의 아내 윤선이가 콧방귀를 뀌며 말을 받았다. 우리 서아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식물인간 남편 병수발에 이제는 정신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 뒤치다꺼리까지 우리 가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순정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님. 박태민이 나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정네 칼국수는 이제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2천 공장까지 완공되면 엄청난 규모가 되죠. 이럴 때일수록 체계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태민이 서류를 순정의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주식회사 순정 F&B 법인 전환 계획서. 어머님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명예회장으로 편히 쉬시면 됩니다. 뭐라고? 최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가 맡기로 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경영이사는 태민 씨가 맡을 거고요. 어머님이 어제 주신 인감으로. 어차피 변호사 통해서 법인 등기 절차는 이미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통보예요. 사형 집행 선고였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평생이 담긴 왕국을 통째로 넘기라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만약 최민준이 협박조로 말했다. 사부인께서 이 제안을 거절하시고 무리하게 경영에 참여하려 하신다면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마크가 찍힌 의사소견서였다. 사부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공식적인 의료 기록입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고 저희가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강제로라도 어머님을 쉬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시장에는 치매 소문을 퍼뜨리고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조작하고 손에 넣은 인감으로 재산을 빼돌린다. 사무실 안에 네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차지한 승리자처럼 순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저들은 순정을 그저 아들 걱정에 미쳐버린 늙은 노파로만 보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장안동의 대명 카센터. 강숙자는 낡은 승용차에서 내려 기름때 절은 카센터 사무실 문을 열었다. 누구? 쇼. 껄렁한 인상의 사장이 정비복을 입은 채 그녀를 훑어봤다. 나? 옛날에 내놓은 보험 사기로 잡아넣었던 강숙자 형사다. 이 개자식아.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사님. 그건 옛날 일이고. 저 빵 살고 나와서 세 사람 됐습니다. 세 사람? 지랄마. 강숙자는 박태민의 사진과 어제 입수한 정비 내역서를 사장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놈. 박태민. 이틀 전에 와서 브레이크 라인 점검받아 갔지. 근데 이 차 바로 다음 날 대형 사고 났어. 운전자는 식물인간이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냥 점검만.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강숙자가 사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장안동 바닥 생리 모를 줄 알아? 너 이런 거 전문이잖아. 점검이라고 써놓고 브레이크액 빼거나 라인에 살짝 칼집 내서 압력 받으면 터지게 만드는 거. 그 대가로 얼마 처먹었어? 사장이 눈을 피하며 발뺌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강숙자가 비웃었다. 내가 지금 이 사진 한 장 들고 고엄개발원에 전화 한 통만 넣으면 내놓은 과거 전적까지 싹 다 털려서 이 카센터 내일 당장 문 닫는 건 알아?
난 잃을 거 없는 퇴직 경찰이고 넌 정과 있는 사기꾼이야. 누가 이길까? 사장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때 카센터 안쪽 리프트 밑에서 기름때 범벅이 된 젊은 정비공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사장님, 그냥 말씀하세요. 뭐야 너, 김철민, 넌 빠져. 젊은 정비공. 김철민이 렌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 나왔다. 형사님, 저 그날 똑똑히 봤습니다. 저 박태민이라는 놈이 와서 사장님이랑 한참 귓속말하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저 차 브레이크 액 빼라고 시켰어요. 김철민, 이 미친 새끼가. 제가 그건 살인이라고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보고 꺼지라고 하고 직접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 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강숙자의 눈이 번뜩였다. 증인이었다. 그리고 저 혹시 몰라서 그놈이 처음에 썼던 작업 지시서 사장님이 찢어버리기 전에 제가 몰래 챙겨뒀습니다. 거기 브레이크 파열 유도라고 그놈이 직접 쓴 거. 강숙자는 환희의 미소를 지었다. 총알, 아니, 이것은 대포알이었다. 다시 순정의 사무실. 4명의 약탈자들은 순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순정이 절망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명할 것이라 기대했다. 순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40년간 새벽바람을 맞으며 굳어진 굵은 마디의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법인 전환계획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최민준의 얼굴 바로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쫙 찢어버렸다. 4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명예, 회장, 순정의 목소리는 칼국수, 육수처럼 뜨겁고 진했다. 최 사장, 여긴 당신네 건설 현장이 아니야. 남의 집 부뚜막에 함부로 숟가락 얹는 거 아니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 그리고 너희 둘. 순정의 불타는 시선이 최서아와 박태민에게 향했다. 인감. 그거 가져갔지?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한번 써봐. 그게 법인 등기 서류가 될지 너희들 사망 신고서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어머님. 치매가 정말. 순정은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나가. 내 가게에서, 내 건물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어. 순정의 기세에 눌려 4사람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봐, 저 늙은이를. 그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순정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강숙자였다. 순정아, 나야. 언니, 다 끝났다. 내가 살인 교사 증인 확보했다. 순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김순정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살인 교사 증인 확보했다. 강숙자, 언니의 그 한마디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던 것도 잠시 그녀의 뇌리를 다시 얼음 송곳처럼 쑤시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간호사, 주사, 약, 나빠. 아들의 그 절박한 손짓. 강숙자가 확보한 것은 과거의 살인 미수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살인 미수가 병실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놈들은 사무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 공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그들이 가장 먼저 제거하려는 것은 단 하나의 목격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지환이었다. 순정은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남대문 시장의 인파를 헤치며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왕국인 이 남대문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까지는 왜 이리도 먼 것인가. 택시를 잡아타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안 돼. 내 아들. 엄마가 다 이겨놓고 너를 잃을 순 없어. 그녀는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강숙자와 통화를 멈추지 않았다. 언니. 놈들이 지환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아들이 간호사가 이상하다고 했어. 약을. 순정아, 침착해. 지금 흥분해서 병실에 뛰어들어가면 모든 게 들통나. 넌 아직 치매 걸린 노인 연기를 해야 해. 놈들을 완벽하게 속여야 한다고. 하지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강숙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병원에는 병원의 법이 있어. 내가 고함 지른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 그 병원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나? 순정은 잠시 숨을 골랐다. 머릿속을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다. 있어. 오미숙 수간호사. 지환이 처음 입원할 때부터 나보다 더 내 아들처럼 돌봐준 사람이야. 여기서만 30년을 일한 뼈가 굵은 사람이지. 됐어. 그 사람 하나면 돼. 강숙자가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수간호사한테만. 내가 가진 패를 절반만 보여주는 거야. 모성애에 호소해. 그리고 함정을 파자. 병원에 도착한 순정은 일부러 다리에 힘이 풀린 척 비틀거리며 특실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에게는 아이고, 내가 정신이 라며 넋이 나간 신용을 했다. 완벽한 정신 나간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오미숙 수간호사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팔을 절박하게 붙잡았다. 수간호사님, 나 좀 살려줘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기운 차리세요. 오미숙은 노련하게 순정을 부축하며 간호사 휴게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정의 눈빛이 순식간에 남대문 시장의 철의 여인으로 돌아왔다. 오 선생. 네, 어머님. 오미숙은 그 돌변한 기세에 놀랐다. 내 아들, 지환이 식물인간 아니에요. 며칠 전에 깨어났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은 못해도 다 듣고, 다 보고, 손으로 신호도 보내요. 의사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지금 저것들이 지환이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것들이라니요? 순정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최서아와 박태민이 병실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이지환 저거 평생 저러고 누워있을 텐데. 브레이크만 확실하게. 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30년간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봐왔지만 이런 끔찍한 모의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환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순정이 오미숙의 손을 꽉 잡았다. 이 병동에 김 간호사, 그 여자가 주는 주사가 자기를 아프게 한대요. 오 선생, 당신도 여자고 어미잖아. 내 아들, 저 악마들 손에서. 제발. 오미숙은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유난히 최서와부터 다니며 명품 선물을 받아 챙기던 김 간호사.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보호자 요청이라며 정체불명의 비타민 앰플을 따로 챙겨 들어가던 모습. 그것이 비타민이 아니었다면? 어머님, 오미숙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 오늘 저녁 8시, 야간 근무해요. 그럼 그년이 오늘 밤에도 지환이한테 제가 맡겠습니다. 오미숙의 눈에 분노와 전문가로서의 결의가 서렸다. 어머님은 병실에 계세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쳐서 잠든 척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밤 8시. 병실은
조명 하나만 켜둔 채 어두웠다. 순정은 소파에 쓰러진 듯 잠든 척 실눈을 뜨고 병실 입구를 주시했다. 딸칵 문이 열리고 김 간호사가 카트를 끌고 들어왔다. 최서아는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망신당하고 이제 아예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환자분, 밤에 푹 주무시라고 영양제나 드릴게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익숙하게 작은 앰플을 따서 주사기에 약물을 채웠다. 그리고 지환의 팔에 연결된 정맥주사 라인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김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지? 오미숙 수간호사였다. 그녀의 뒤에는 병원 보안팀 2명이 서 있었다. 수간호사님. 아니, 이건 그냥 비타민. 김 간호사는 당황하며 주사기를 등 뒤로 감췄다. 비타민. 오미숙이 카트로 다가가 차트를 확인했다. 오늘 야간 처방에 비타민은 없는데. 그리고 이 앰플은 뭐지? 우리 병동 약품 목록에 없는 건데. 아니. 그게 보호자분이 최서아 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보호자 요청이라고 해도 의사 처방 없이는 어떤 약물도 투여할 수 없는 게 우리 병원 방침이야. 3년 차 간호사가 그것도 몰라? 손에 든 주사기. 이리네. 김 간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뒷걸음질 치며 주사기를 품에 숨기려 했다. 보안팀. 저 여자 손에 든 거 뺐어. 증거물이야. 보안팀이 달려들자 김 간호사는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며 주사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소파에서 잠든 척하던 순정이 뛰쳐나왔다. 인연. 순정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김 간호사의 손목을 낚아챘다. 40년간 칼국수 반죽을 치대던 악력이었다. 아파요. 이거 나요.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오미숙이 그것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이게 오미숙은 약물의 색과 점도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이건 디곡신 신부전 치료제. 과다 투여 시 사망이잖아. 사람 죽일 일 있어. 난 몰라요. 난 서아 씨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실토해버린 김 간호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순정은 아들에게 달려갔다. 지환은 그 모든 소동을 눈을 뜬 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지환아, 내 아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켰어. 순정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강숙자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김 간호사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찰을 지휘하고 있었다. 오미숙은 당장 지환의 병실을 최고 보안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담당 주치의를 호출했다. 지환의 목숨을 노린 2번째 살인 미수는 이렇게 처절하게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놈들의 돈줄을 끊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는 강숙자와 순정이 서 있었다. 밤새 확보한 증거물들은 산더미 같았다. 살인 교사 증인 김철민의 진술서, 그레이크 파열 유도라는 글씨가 적힌 작업 지시서 원본, 간호사 김 씨의 자백 영상, 그리고 그녀가 투여하려던 디곡신 주사기까지. 언니, 이걸로 당장 저놈들 다 잡아넣을 수 있지? 잡아넣을 수 있지. 하지만 강숙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구겨버렸다. 박태민이랑 최서아는 몰라도 그 뒤에 있는 최 이사. 그놈은 건설사 전무라고 했지. 법무팀이 질비할 거야. 우리가 증거를 내미는 순간 놈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할 거고 그 사이에 내가 어제 준 인감으로 재산을 다 빼돌릴 거다. 그럼 순서를 정해야지. 순정아. 강숙자가 검찰청 입구를 노려보며 말했다. 놈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내 재산을 지키는 것. 뭐가 먼저야? 순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돈, 내 평생이야. 저놈들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둘 순 없어. 내 아들이 피 흘리며 지키려 한 돈이라고. 좋아. 그럼 검찰은 마지막에 가는 거야. 일단 은행부터 간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남대문 시장 입구에 위치한 순정네 칼국수의 주거래 은행 지점이었다. 순정은 지난 20년간 이곳의 최고 우량 고객이었다. 김순정 사장님, 어인일이십니까?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박 지점장, 나 좀 보세. 순정은 지점장실 문을 DF디고 들어갔다. 그리고 어제 사무실에서 겪었던 일과 인감 도장을 빼앗긴 사실을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사장님. 그럼 내 말 잘 들어. 오늘, 아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 순정네 칼국수 법인 통장까지 전부 동결시켜. 네? 하지만 사장님, 오늘 이천 공장 잔금 치르시는 날 아닙니까? 거래처 결제도 동결시켜. 순정이 책상을 내리쳤다. 단일 원짜리 하나라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 돼. 만약 내 며느리 최서하나 우리 가게에 박태민이가 내 인감을 들고 와서 돈을 요구하거든. 무조건 시간을 끌어.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 사장님, 인감, 도장이 있으면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긴 왜 없어. 옆에 있던 강숙자가 경찰 배지를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던졌다. 비록 회직했지만 그 위압감은 여전했다. 지금 살인 미수 및 사기 횡령 사건의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야.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예정이라고. 은행법이고 나발이고 당신이 협조 안 하면 당신도 범죄 방조로 엮여 들어갈 수 있어. 알아들어? 박 지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 조치를 걸겠습니다. 순정과 강숙자는 지점장실 안쪽의 작은 회의실에서 CCTV 화면을 주시하며 기다렸다. 덫은 놓아졌다. 오전 11시. 예상대로였다. 은행 입구로 최서아와 박태민이 들어섰다. 어제 사무실에서의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곧장 VIP 창구로 향했다. 김순정 사장님 인감, 여기 있습니다. 박태민이 노스의 인감 도장을 거만하게 내밀었다. 그리고 2000 공장 부지 잔금, 여기 이 계좌로 이체해 주시죠. 그가 내민 계좌는 순정 F&B의 법인 계좌가 아닌 TM 글로벌이라는 정체불명의 유령회사 계좌였다. 창구 직원은 이미 지시받은 대로 당황한 척하며 서류를 뒤적였다. 아, 고객님, 금액이 너무 커서. 잠시만요. 지점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뭘 꾸물거려. 인감이 있는데 무슨 승인이 필요해. 빨리 처리해. 최서아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박 지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창구로 나왔다. 아이고, 최 사모님, 박 이사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 갑자기 오류가 나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1시간? 박태민의 눈이 뒤집혔다. 지금 장난해. 우리 변호사랑 약속 시간 다 됐다고. 당신들 김순정 사장 인감 무시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박태민은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늙은 노파가 손을 써둔 것이다. 최서아 씨, 일단 나가. 박태민이 최서아를 밀치며 은행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은행 정문 양쪽에서 강숙자가 미리 불러둔 사복 경찰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태민 씨, 최서아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뭐야, 당신들. 변호사 부를 거야. 그래. 변호사는 경찰서 가서 부르고 강숙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무슨. 최서아가 발악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거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희 다 가만 안 둬. 그래. 내 아비도 곧 갈 거니까. 강숙자가 차갑게 비웃으며 수갑을 채웠다. 순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박 지점장, 저들이 가져온 인감 압수해. 그리고 당장 폐기 신고하게. 그녀의 40년이 담긴 옥새는 그렇게 적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회수되었다. 하지만 순정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꼬리일 뿐이었다. 진짜 머리. 최서아의 부모, 특히 건설사 전무라는 최민준을 잡아야 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년후견인 신청이라는 마지막 법적 칼날을 갈고 있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강숙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을 지키고 있던 오미숙 수간호사였다. 강 형사님, 방금 법원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민준 측에서 신청한 김순정 어머님의 정신감정 강제 집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박태민과 최서아를 체포한 것은 놈들의 본진을 자극한 꼴이 되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법원의 영장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박태민과 최서아가 은행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최민주는 경로했다. 그는 즉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김순정은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 및 인지 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아들이 지환을 감금하고 주변인 최서아를 모함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임. 즉각적인 피성년후견인 지적 및 강제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함. 최민준이 매수한 병원의 조작된 진단서와 변호인단의 화려한 언변이 더해져 법원은 결국 강제 집행을 허가했다. 그들은 순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매 환자로 낙인을 찍고 그 사이 모든 재산을 차지할 속셈이었다. 어머님,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구급차랑 법원 집행관들이 시장 쪽으로. 오미숙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순정은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시장 입구에 흰색 구급차와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서는 것이 보였다. 그녀를 합법적으로 납치하러 온 차들이었다. 언니, 나 어떡해. 저들한테 잡혀가면 나 정말 정신병자 돼서 끝나는 거야. 순정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때 수화기 넘어 강숙자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울려 퍼졌다. 순정아, 도망칠 거야? 40년이야. 내가 저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서 보낸 세월이. 저놈들이 법의 이름으로 널 끌어내게 둘 거야? 내 왕국에서. 그렇게 무릎 꿇을 거냐고. 그럼 어떻게 싸워야지. 내 방식대로. 내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곳에서. 강숙자가 말했다. 시장을 내 심판대로 만들어. 순정은 강숙자의 말을 즉시 이해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지금 즉시 남대문 시장 상인 연합회 긴급 총회를 소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의 방송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상인 여러분, 40년간 여러분과 함께한 순정네 칼국수 김순정입니다. 지금 외부의 악랄한 세력이 우리 시장의 터전을, 제 평생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장 중앙 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시장이 술렁였다. 채소를 다듬던 손, 옷을 개키던 손, 짐을 나르던 손이 모두 멈췄다. 김순정의 그 절박한 외침은 시장 상인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들에게 김순정은 단순한 칼국수집 사장이 아니었다. 시장의 상징이자
그들의 데모였다. 법원 집행관들과 최민준, 그리고 그의 아내 윤선이, 더노인단이 구급차 대원들을 대동하고 순정네 칼국수 건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했다. 건물 입구는 수백 명의 시장 상인들이 스크럼을 까고 막아서 있었다. 무슨 짓들입니까? 이거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집행관이 소리쳤다. 어디서 공무를 집행해? 여긴 우리 구역이야. 순정 언니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꺼져. 상인들의 분노는 거셌다. 그때 건물 2층 테라스에 순정이 마이크를 잡고 나타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최민준 일행도, 상인들도, 그리고 강숙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지역 신문 기자들의 카메라까지도. 여러분, 저기 저 사람들이 제 며느리의 아비, 엄이라는 자들입니다. 순정이 손가락으로 최민준 부부를 가리켰다. 저 자들이, 제 아들이 빗길에 사고가 나 식물인간이 된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광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 차의 사위, 제 아들의 친구라는 놈이 제 아들의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고 그 생명,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거짓말. 저 노망난 여자가 당장 끌어내. 최민준이 발악했다. 거짓말이라고. 순정의 뒤편에서 강숙자가 나타나 커다란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했다. 브레이크만 확실하게 고장냈어도 저 늙은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 박태민과 최서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상인들은 경악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숙자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놈들은 실패하자 병원에 누워있는 제 친구의 아들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광장 저편에서 흰 가운을 입은 오미숙 수간호사와 그녀에게 붙들린 채 울고 있는 김 간호사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나타났다. 이 간호사가 최서아의 사주를 받고 매일 밤 환자에게 심장을 멎게 하는 약물을 주사하려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김 간호사의 자백이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그리고 여기 강숙자는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장안동에서 살인을 교사받은 증인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정비공. 김철민이 벌벌 떨며 마이크 앞에 섰다. 제가 봤습니다. 박태민이 사장님한테 돈 주면서 브레이크 호스에 칼집 내는 거 똑똑히 봤습니다. 여기 그놈이 파열유도라고 쓴 작업 지시서도. 모든 증거가 폭로되자 광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저 악마 같은 놈들, 사람도 아니야. 최민준과 그의 아내, 변호인단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법원 집행관들조차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뒷걸음질 쳤다. 이 모든 것은 저 여자의 망상입니다. 저 여자는 치매입니다. 여기 병원 진단서가. 최민준이 마지막 발악으로 서류를 흔들었다. 아, 그 진단서요? 그때 광장을 가르며 또 다른 차가 섰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주치의와 병원 법무팀이었다. 주치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환자 이지환의 주치의입니다. 어젯밤 병원 자체 조사 결과 저희 병원 소속 의사 한 명이 최민준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김순정 보호자의 진료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여기 그 자백서와 이체 내역입니다. 김순정님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명료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정은 눈을 감았다. 지환아, 엄마가 이겼어. 바로 그때였다. 수백 명의 상인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 길의 끝에서 구급차가 아닌 병원의 재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하나가 내려졌다. 휠체어에는 깡마르고 창백하지만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지환이 앉아 있었다. 오미숙 수간호사와 재활치료사가 그를 부축했다. 순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환. 이지환은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저편에 무너져 있는 최민준 부부를 가리켰다. 그리고 3년 만에 굳어있던 입을 열어 온 힘을 다해 외쳤다. 그 한마디는 심판의 망치였다. 순정은 아들에게 달려가 무너졌다. 광장을 가득 메운 상인들의 오열과 분노 속에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숙자가 최민준 부부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40년 철의 여인의 처절한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남대문 시장 중앙 광장을 가득 채웠던 상인들의 분노가 서서히 잦아들었을 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정적과 서로를 부둥켜 하는 두 모자뿐이었다. 김순정은 3년 만에 제 품에 돌아온 아들, 아니, 지옥에서 기어이 살아 돌아온 아들을 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녀의 억척스러운 40년 세월이 그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이지환, 그는 비록 악마라는 한마디를 토해냈지만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어머니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뜬 채였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지환아, 내 아들, 지환아. 순정의 절박한 외침에 휠체어 뒤를 지키고 섰던 오미숙 수간호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셔서 그래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때 군중을 해치고 강숙자가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최민준의 오만함이 서려 있는 수갑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순정아, 끝났어. 이제 병원으로 가자. 아들, 치료마저 해야지. 시장의 상인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순정의 가족이었다. 건너편 옷가게 박 사장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지환의 어깨를 덮었고 옆집 떡볶이집 영희 씨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순정의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들은 일제히 스크럼을 짜듯 두 모자를 둘러싸고 뒤늦게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자신들의 등과 몸으로 막아냈다. 찍지 마. 순정 언니 건드리지 마. 다들 물러서. 환자 지나가신다. 그것은 김순정의 왕국에서 벌어진 가장 장엄하고 따뜻한 퇴장이었다. 순정은 상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광장을 떠나는 그녀의 등 뒤로 그녀가 40년간 지켜온 남대문 시장의 새벽이 다시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남대문, 칼국수, 모자모즈, 살인 미수 사건의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여론은 악마 같은 며느리와 그 가족들의 파렴치한 범죄의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재판정은 매일같이 만원이었다. 박태민과 최서아 두 사람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박태민은 최서아의 사주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최서아는 모든 것이 남편의 재산을 노린 박태민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은 그저 그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강숙자가 들이민 증거의 산 앞에서 무력했다. 증인 김철민 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고인 박태민이 뭐라고 말하며 그레이크 파손을 지시했습니까? 증인석에 선 정비공 김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파열 유도라고 적힌 작업 지시서를 제게 주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다음은 김 간호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 면허와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최서아 씨가 명품 가방과 현금을 주며 매일 소량의 디곡신을 투여하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줘서 자연스럽게 병사빙스한 것처럼 만들라고 최서아는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야. 마지막 쐐기는 재판장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그들의 목소리였다. 저 늙은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 브레이크만 확실하게 고장냈어도 모든 증거가 확인된 후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태민, 최서아 두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배신하고 금전적 탐욕을 위해 무려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이지환을 살해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인 김순정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치매 환자로 모는 등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 박태민에게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피고인 최서아에게 살인 미수 교사, 존속 사기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서아는 그 자리에 실신에 끌려나갔다. 그녀의 부모 최민준과 윤선이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건설사 전무라는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뇌물을 공여하고 의사 진단서를 조작하며 사법 체계를 기만한 죄는 무거웠다. 그들은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사회적 명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돈에 눈이 멀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저버린 의사와 간호사 역시 의료 면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모든 심판의 순간 김순정은 법정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스스로 앉아 있는 아들 이지환이 함께였다. 판결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울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거친 손을 한번 꽉 잡았다 놓았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남대문 시장 순정네 칼국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가 훨씬 더 깨끗해지고 직원들의 복지가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건물 2층 사무실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순정 F&B 대표이사 이지환. 사무실 안. 이지환은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았다. 물론 사고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지만 그의 눈빛은 3년 전 그 총명하고 반듯했던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새로 도입한 전산 시스템으로 전국의 식자재 유통망을 점검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천 공장 오늘 첫 물량 출고됩니다. 한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래요? 김 부장님께 신경 써달라고 전해주세요. 첫 출고인데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 사무실 문을 쾅 하고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야, 이 대표. 나 연장 좀 사게 법인 카드 좀 줘. 이지환이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김 부장님, 카드가 무슨 껌이에요? 품위서 올리시라니까요. A씨, 내가 그런 거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대기업 갔지. 정비공 김철민이었다. 그는 이제 이천 공장과 남대문 본점의 모든 배송 트럭과 기계를 총괄하는 시설관리 부장이 되어 있었다. 순정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어이, 김 부장, 이 대표 그만 괴롭히고 이거나 마셔. 사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을 보던 강숙자가
믹스 커피 한 잔을 던지듯 건넸다. 그녀는 숙잔의 반찬 가게를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이제는 순정 F&B의 법률 고문 겸 감사이사로 출근하고 있었다. 시장은 그렇게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장사가 모두 끝나고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 순정은 여전히 1층 주방에서 마지막 육수통을 점검하고 있었다.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녀의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순정이 돌아보았다. 이지환이었다. 아직 안 갔어? 늦었는데. 어머니야말로. 이제 이런 건 직원들 시키세요. 감사이사님 강숙자한테 또 혼나시려고. 시끄럽다. 내 육수는 내 손으로 끓여야 직성이 풀려. 순정이 웃으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지환은 말없이 앞치마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밀가루 반죽을 꺼내 홍두깨를 잡았다. 너, 다리 아픈 놈이. 재활 훈련이에요. 지환이 씩 웃었다. 쿵, 쿵. 어머니의 육수 끓는 소리와 아들의 반죽 치대는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리듬처럼 울려 퍼졌다. 어머니. 왜? 나. 그날 병실에서 들었어요. 순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가 나한테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다 이겼다고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저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정은 말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땀으로 젖은 등을 두드려 주었다. 됐다. 임마. 다 지난 일이다. 배 안 고프냐? 칼국수나 한 그릇 말아 먹자. 순정은 방금 뽑아낸 가장 쫄깃한 면발을 집어 뜨거운 육수에 담았다. 그리고 아들 앞에 김치가 가득 담긴 그릇과 함께 내려놓았다. 모자는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남대문 시장의 지푸른 새벽이 다시 밝아오고 있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정은 뜨거운 칼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40년간 끓여왔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그 국물이 달고 시원했다. 그녀의 왕국은, 그녀의 아들은, 그리고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되찾았다. 악마들이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더 단단하고 더 강인한 새살이. 순정은 밖을 내다보며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